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경쟁력은 5만원 저렴한 LG산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 천하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을 내놓은 보고서가 나왔다. 테슬라가 향후 10년은 더 전기차 시장을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경쟁사 대비 저비용 고효율 리튬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배터리의 중심에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가 있다. 최근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컨설팅 기업 케온 에너지 리서치 어드바이저는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가 GM 등 완성차의 추격에도 앞으로 10년은 배터리 경쟁력에서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가 일본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 중국 CATL로부터 공급받는 배터리 셀의 가격은 1kWh당 평균 $142다. GM의 $169, 전기차 업계 평균인 $186보다 3만에서 5만원 저렴하다. 셀을 하나의 모듈로 묶어 조립하는 배터리 팩 원가는 테슬라가 kWh당 평균 $187, GM은 $207, 전기차 업계 평균은 $246로 나타났다. 샘 제프 케온 이사는 테슬라는 지난 10년간 텍사스, 오스틴, 중국, 독일 등에서 공장을 증설해 배터리 비용 절감을 추진했다면서 테슬라의 배터리 팩 원가는 GM보다 10% 싸고 전기차 업계 평균보다는 24%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업계는 경쟁사 대비 원가에서 테슬라 배터리의 비교 우위는 사업 초기 파우치형이 아닌 원통형 배터리를 택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분석한다. 원통형 배터리는 제조 공정이 빠르고 단순해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 하지만 10여 년 전에는 진동에 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전기차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원통형 대신 에너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고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택한 이유다. 구닥다리 기술을 고집한 테슬라의 전략은 통했다. 테슬라는 2020년 세계에서 전기차 50만 대를 판매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23%로 1위에 올랐다. 이제는 배터리 제조사들이 테슬라의 공급망에 올라타기 위해 원통형 배터리 생산 능력을 앞다퉈 키우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나소닉과 함께 1kWh당 공급가 $142로 추정되는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대표 공급사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증설하는 배터리 생산 설비 35GW 중 절반 이상을 원통형 전용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테슬라 공급이 늘어날 것을 감안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은 1월 27일 열린 2020년 4분기 실적 관련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증설하는 35GW시에는 파우치형과 원통형 배터리를 모두 포함하지만 원통형 배터리 비중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2일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원통형 배터리 라인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 내 전기차 스타트업 요즈타운 모타스, 프로테라 등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 테슬라에 공급 중인 원통형 배터리셀 21770을 넣어 향후 4680 배터리셀을 미국 또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원통형 배터리는 관련 특허가 종료돼 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기술이 종속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테슬라가 이를 잘 활용한 셈이다라며 테슬라로 인해 배터리 형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원통형 배터리 기술을 고도화하는 제조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20만원 싸진 테슬라 주식. 지금 사도 되나? 올해 초까지 고공행진하던 테슬라 주가가 최근 한 달여 새 곤두박질 쳤다. 성장주 약세의 핵심 원인인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해오는 점이 여전히 부담이다. 그러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자 월간의 매수 의견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테슬라의 경쟁력에 다시 주목하는 분석도 연달아 나왔다.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에서 테슬라 주가는 지난 12일 $693.73로 마감했다. 9일 하루 20% 급등했으나 여전히 연초 수준에 못 미친다. 지난 1월 26일 고점 대비로는 약 20%인 $189.36 낮다. 테슬라 주가는 2019년 12월 말 $86.08에서 올해 1월 고점까지 10배 가까이 폭등했지만 지난달 추세가 바뀌었다.
10년물 중심으로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성장주의 대명사 격인 테슬라가 입은 타격이 컸다. 기업 가치에서 미래 수익의 비중이 높은 성장주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 미래 수익의 현재 환산 가치가 줄어 불리하다. 성장주의 대명사 격인 테슬라뿐 아니라 애플, 아마존 등 거대 기술주들도 동반 하락했다. 뉴욕 증시 주도주가 10여 년 만에 기술주에서 은행주 등 가치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가의 약세 속에 테슬라가 처한 난관도 부각됐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경쟁이 격화될 거란 게 대표적인 부담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가 극심한 경쟁이라는 진짜 현실에 직면했다며 테슬라의 시장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감지된다고 전했다. 특히 테슬라 시장 점유율은 안방인 미국에서도 줄어드는 추세다. 시장조사 업체 모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시장에 인도된 전기차 중 12%가 포드 자동차의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머스탱 마하이다. 이 기간 테슬라의 점유율은 69%로 지난해 전체 대비 축소됐다. 머스탱 마하이가 지난해 말 출시됐기 때문에 올해 중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해 독일 폭스바겐에게 판매 1위를 내줬다.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전기차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했지만 테슬라 차량 등록 대수는 9만 8천 대로 전년 대비 11% 줄었고 폭스바겐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3배 이상인 18만 대로 늘었다. 이 결과 테슬라 유럽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3%로 2019년 31%에서 급감했다. 유럽과 비슷한 규모의 전 세계 양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에선 본토 전기차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중국형 저가의 전기차인 홍광미니는 이미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테슬라의 판매량을 뛰어넘었다. 다만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자 월가에서 다시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이 조금씩 늘고 있다. 미국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 따르면 테슬라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중 매수 의견을 제시한 비중은 최근 37%로 지난해 20% 대비 확대됐다. 이 비율은 다우존스 지수 상장사 평균 매수 의견 비중보다 크게 낮지만 지금까지 테슬라가 받은 매수 의견 비중으로는 주가가 $60대에 불과하던 2019년 말 이후 가장 높다. 여기에 2024년 순이익 전망 평균치는 3개월 만에 주당 $8에서 11.25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미즈호 증권이 지난 10일 테슬라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775로 제시한 보고서도 시장의 눈길을 끌었다. 미즈호는 테슬라가 제조 시스템의 수직 계열화, 배터리 경쟁력 등에서 강점을 보유한 전기차 시장의 리더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CNBC는 콘 에너지 리서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테슬라의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경쟁사 대비 높다고 짚었다. 테슬라가 LG화학, 파나소닉, CATL에서 공급받은 배터리 셀 가격은 1kWh당 142달러로 GM 업계 평균보다 저렴하다. 테슬라가 10년간 비용 절감을 위해 배터리 원가를 낮춘 영향이다. 테슬라가 올해 독일 베를린에 유럽 첫 생산기지를 열 예정인 점 또한 호재다.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테슬라가 독일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다면 유럽 내도 모델 3 판매 가격을 20%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 추산했다. 운송 비용, 관세 등이 절감돼서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이 정도의 가격 인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테슬라의 지난해 전 세계 차량 인도 대수는 약 50만 대로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났다.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을 늘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량을 3배가량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독일뿐 아니라 올해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도 공장을 열 예정이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각축장. 과연 승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전기차 부문에서도 머지않아 유럽을 제치고 세계 1위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은 2030년이면 신차 10대 중 6대가 전기차일 정도로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업체 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중국 시장은 미국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중국 제조사인 니오, 샤오펑, 일본 니산과 시푸조의 중국 합작사인 동펑, 미국 GM과 울림의 합작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자사들은 세계 최대 시장을 어느 업체가 주도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HCBC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8%로 당초 예상했던 5%를 크게 웃돌았다. HSBC 애널리스트 유지한 등은 젊은 운전자의 구매 선호로 예상보다 더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새롭게 작성한 투자 보고서에서 2025년 중국의 전기차 비율을 당초 17%에서 19%, 2030년에 35%에서 39%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그는 최상의 경우 예상을 웃도는 전기차 공급으로 2030년 중국 전기차 보급률이 58%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중국 GM과 올링의 합작사가 내놓은 초저가인 전기차 모델 홍광 미니 EV의 인기로 크게 활성화됐다. 홍광 미니 EV 모델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아시아에서 16만 대 이상 팔려 올 1월 테슬라의 모델 3의 판매량을 넘어섰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전국에 방대하게 구축한 전기차 충전소 설비도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2019년 중국 전기차 충전소 숫자는 전 세계의 충전소 82%에 해당한다. 신생사인 동펑이 테슬라 모델 3를 겨냥해 지난해 7월 초에 출시했던 보야 전기차도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00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가격도 61,680달러 아래로 책정돼 인기를 모았다. 동펑과 울링 등의 중국 토종업체들이 테슬라를 위협할 정도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니오의 신차 ET7 세단을 비롯해 중국 전기차들은 한 번 충전으로 1,00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주행거리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니오는 ET7 세단에 CATL 고체 배터리를 장착해 주행거리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은 몇 분 충전으로 1,000km를 이동할 수 있는 배터리 제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성과 비용 측면에 대한 신뢰성은 아직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당분간 중국 전기차 시장은 주행거리와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산업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전기차의 구매 요건 중 하나일 뿐 이외에도 안전성, 배터리 수명, 주행 기술에서의 성능, 충전 속도, 가격 등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니콜라 및 로즈타운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추락시킨 힌덴버그. 이번엔 로즈타운. 한때 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전기차 스타트업 로즈타운 모터스가 공매도 세력의 새로운 타깃이 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공매도 투자 세력인 힌덴버그 리서치는 로즈타운을 겨냥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수소 전기 트럭 업체인 니콜라에 대해 사기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니콜라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던 공매도 업체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로즈타운 모터스의 주문 계약은 신기루와 같다며 개발 중인 전기 트럭의 수요를 보여주기 위해 허구의 선주문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퇴사한 전직 직원이나 협력사들의 진원 및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로즈타운은 개발 중인 트럭의 선주문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외부 컨설팅 그룹에 일정 부분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티브 번즈 로즈타운 모터스 최고 경영자는 인터뷰를 통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번즈 CEO는 회사 측이 시장의 수요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컨설턴트에게 돈을 지불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것에 대해 주문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으며 투자자들을 오도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로즈타운은 선 주문서를 자사의 상용 전기 픽업 트럭의 수요를 홍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바 있다. 번즈 CEO는 지난해 11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주문의 대부분은 대기업 CEO들이 서명한 것이라며 매우 진지한 주문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 서류를 통해 로즈타운 모터스는 현재 고객이나 구속력이 있는 주문은 없다며 선주문이 실제 판매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 회사가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도 10만 건 이상에 달하는 선주문은 구속력이 없다고 발표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이와 관련 선주문은 구속력이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대부분 허구였다며 이것이 진짜 수요를 의미하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현재 1000대 이상의 대량 선주문을 낸 기업들의 경우 상업용 운송망을 운용하지 않는 곳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선주문을 낸 또 다른 업체들은 실제로 선주문을 낸 만큼의
트럭을 구입할 수단이나 의향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번즈 CEO는 선주문은 구속력이 없는 단순히 구매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며, 그리고 선주문한 업체들 중 일부는 상업용 운송망이 없는 중개업체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로즈타운이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최소 3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번즈 CEO는 이와 관련 이달 중 시제품을 만들고 오는 9월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미 배터리팩 제조를 위한 많은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로즈타운은 당초 2020년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이유로 2021년 1월로 시기를 늦췄고 최근에는 오는 9월 생산을 시작하겠다며 일정을 재차 연기한 바 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경찰 사건 보고서를 인용해 로즈타운이 1월 제작한 신형 전기 트럭이 첫 도로주행 테스트에서 10분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번즈 CEO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조립 중 한 기술자가 실수를 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로즈타운은 지난해 8월 상장을 위한 특수목적 합병 법인인 다이아몬드 피크 홀딩스와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했다. 상장 후 로즈타운의 주가는 무려 77% 급등했지만 이날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가 나온 후 주가는 17% 급락했다. 로즈타운 모터스는 오는 17일 지난해 4분기 재무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컨퍼런스 콜을 개최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로즈타운 모터스는 투자자들이 주목해온 전기차 스타트업 중 하나라며 11일 종가 기준 29억 달러의 시장 가치로 평가되는 로즈타운은 아직까지는 자동차 매출이 단 한 대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언론은 힌덴버그 리서치가 로즈타운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어 주가가 폭락할 때 상당한 평가 차익을 거둔다고 언급했다. 로블록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메타버스 차세대 테마주 부상. SNS 있는 미래형 플랫폼. 메타버스가 국내 증시의 주요 테마로 급부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이 맞물리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이 됐다는 평가다. 메타버스는 가상이라는 뜻의 메타와 세계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이다. 현실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공간을 의미한다. 지난 10일 메타버스 대장주로 평가되는 미국 온라인 게임 업체 로블록스가 상장했다. 첫 거래일에 시가총액 38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8년 스포티파이의 데뷔 기록을 뛰어넘었다. 상장 첫날 54% 오르며 대박을 터뜨렸지만 상장 3거래일째인 12일 5.63% 떨어진 63.70달러에 마감했다. 로블록스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시장에선 메타버스 관련주 찾기에 한창이다.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오른 여파로 지난해 비빅으로 불리며 유동성 랠리를 주도했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종목을 포함한 대다수의 성장주가 흔들리는 상황이라 메타버스의 강세는 더 눈길을 끈다. 메타버스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는 메타버스 시장이 올해부터 급격히 성장해 2025년 관련 매출이 2,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가에서도 메타버스를 이끌어갈 기업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한다. 게임을 중심으로 가상세계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광고, 가상화폐, 콘텐츠 등 여러 수익 모델이 창출되는 것도 메타버스의 시대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강경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을 포함하는 리얼타임 콘텐츠 시장은 본격적인 개화 단계로 2019년 170억 달러에서 연평균 68.5% 성장하며 2022년엔 624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은 메타버스 추천 종목으로 총 8곳을 제시했다. 로블록스를 비롯해 유니티 소프트웨어, 텐센트가 가장 먼저 눈여겨볼 대상으로 가상현실 구현의 중심에 있다고 평가되는 기업이다. 하드웨어와 콘텐츠 부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소니를, 커머스 측면에선 알리바바를 추천했다. 로블록스의 상장 소식은 국내 증시마저 들썩이게 하고 있다. 최근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메타버스 수혜주로 지목된 기업들은 일제히 상승 랠리가 펼쳐졌다.
증권사들이 기대주로 꼽은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을 종합하면 네이버, 빅히트,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위디우 스튜디오, 선익 시스템, M게임, 한글과 컴퓨터, R&2 테크놀로지, 덱스터 등이다. 네이버는 가상현실 플랫폼인 제페토를 가지고 있어 국내 시장에선 메타버스 선두주라는 평가가 나온다. 빅히트, YG 엔터테인먼트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아티스트와 지적재산권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위디우엑 스튜디오는 지난 11일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해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고 공시하며 시선을 집중시켰다. 메타버스 관련주 중 최근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곳은 M게임이다. VR 게임이 주목받으며 이달 들어 39.56%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VR과 AR 장비인 마이크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공급업체 선익 시스템도 37.14% 올랐으며 위디우 스튜디오, 빅히트, 덱스터도 같은 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메타버스를 향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은 기업 공개 시장에서도 표출됐다. 지난 12일 마친 기관 투자자 수요 측에서 169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쓴 자이언트 스텝이 주인공이다. 시각효과 크리에이티브 테크 기업으로 메타버스 기류에 탑승하며 주목받고 있다. 자이언트 스텝의 상장 이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더욱 부각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권윤구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메타버스는 우리의 삶을 바꿀 거대한 흐름이 되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메타버스를 이끌어갈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며 메타버스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쿠팡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쿠팡 미국 상장의 대박. 최대 주주 소프트뱅크 한박 웃음. 11일 오전 9시 29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증권거래소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강한승 박대준 공동대표이사,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 등 임원들과 중앙 무대에 올랐다. 막 상장하는 기업의 대표자가 당일 증시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누르기 위해서다. 존 터틀 NYSE 부회장이 안내를 맡았다.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들은 모두 태극기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김 의장이 벨을 힘차게 누르자 환호성이 쏟아졌다. 이들 뒤에 자리한 대형 스크린에는 쿠팡 배송 직원과 오픈마켓 셀러, 고객 등의 모습이 보였다. 1만 번째 쿠팡 친구 김다나 씨, 쿠팡에 입점한 배치레시피 이람이 대표 등이 상장 행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거래소 건물 정면엔 쿠팡의 기업 공개를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과 태극기가 걸렸다. 종목 코드 CPNG로 뉴욕 증시에 입성한 쿠팡은 공모가 대비 81.43% 급등한 63.50달러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상장한 모바일 게임 업체 로블록스가 54.4% 폭등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상장 촉포를 이어간 것이다. 쿠팡은 결국 40.71% 오른 49.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로블록스와 쿠팡의 자금이 몰리면서 올해 IPO 파티가 시작됐음을 알렸다고 했다. 쿠팡의 기업 공개 대상 주식은 총 1억 3천만 주다.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886억 5천만 달러로 기록됐다. 쿠팡은 이번 IPO를 통해 45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다. 쿠팡 IPO는 2019년 5월 우버 이후 최대 규모라는 게 나이즈 측 설명이다. 2014년 9월 알리바바 이후 미국에 상장한 최대 외국계 기업이란 기록도 썼다.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김 의장 등은 월가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열어왔다. 쿠팡의 뉴욕 증시 대비로 주요 주주들은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곳은 최대 주주인 일본 소프트뱅크다. 2015년과 2018년에 총 3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33.1%를 확보하고 있어서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10배 이상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다른 주요 주주로는 벤처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탈, 그린옥스 창업자 닐 베타, 김 의장 헤지펀드 매버릭 홀딩스, 투자사 로즈파크 어드바이저스 등이 있다. 김 의장 역시 갑도 반열에 오르게 됐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차 등 의결권 주식만 갖고 있으나 거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다. 이를 감안한 김 의장의 지분 가치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90억 달러에 육박한다. 다른 임직원도 상당한 차익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직원에 부여된 스톡옵션이 작년 말 기준 6,570만여 주에 달해서다. 스톡옵션의 평균 행사 가격은 주당 1.95달러다. 단순 계산으로도 20에서 30배 차익을 챙길 수 있다.